다음 소개해드릴 발목 가동성 운동은 수년간 많은 운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동작들입니다. 먼저 제한된 발목 가동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논하기 앞서 무엇이 발목 가동성 제한을 야기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발목 가동성 제한의 가장 흔한 이유는 부상 후 발목의 고정입니다. 꼭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발목을 접질러 발생되는 가벼운 인대 손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상입니다.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발목을 고정시키게 되고 고정 기간 동안 발목을 못 움직이게 되면서 주변 조직들은 그 상태로 굳게 됩니다. 굳어진 조직들과 변형된 발목 구조로 인해 발목 관절은 본래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발목을 접질렀을 때 가장 먼저 손상받는 구조는 ATFL 인대입니다. ATFL 인대가 손상되면 종아리뼈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 발목 불안정성을 높여 발목 앞쪽에서 충돌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꼭 발목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달리기, 점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도 발목 찝힌 현상은 종종 나타납니다. 여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하이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힐을 신게 되면 발목 관절이 아래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발목 주변 조직들은 이 상태로 적응되고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 발목 가동성은 계단을 내려갈 때, 스쿼트를 할 때, 점프해서 착지할 때 등 다양한 기능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발목 가동성 제한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릎 모음 현상입니다. 이것은 발목 가동성 제한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과 같은 무릎 관절 부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몸은 따로따로 기능하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되며 움직입니다. 때문에 발목 가동성 제한은 무릎, 고관절, 더 나아가 척추, 정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발목 가동성이 나와야 할까요? 이건 개개인의 생활 패턴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스톨 스쿼트를 꼭 해야 하는 사람과 걷기 이외에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당장 같은 발목 가동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르게 걷고 뛰는 일상활동과 스쿼트 정도는 하고 싶다면 최소한 25도 정도의 발목 가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스쿼트 동작이 잘 안 나올 경우 뒤꿈치에 원판을 대고 스쿼트 동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판을 대고 했을 때 동작이 쉽고 자세가 좋아진다면 90% 이상은 발목 가동성 문제입니다. 발목 가동성을 개선시키는 동작들은 무수히 많지만 다음 소개해드릴 발목 가동성 운동은 수년간 많은 운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동작들입니다. 첫 번째, 약 30초간 셀프 종아리 마사지를 해줍니다. 종아리를 롤러 위에 올려두고 앞뒤로 움직여 굴립니다. 무릎 관절 아래와 아킬레스건 사이를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며 풀어줍니다. 푸는 중간에 우측으로 회전시켜 종아리 바깥쪽을 풀어줍니다. 약 2회 정도 반복한 뒤 가운데 부위가 닿게 위치시켜 2회 정도 풀어줍니다. 이번엔 좌측으로 회전시켜 종아리 안쪽을 동일하게 풀어줍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반대쪽 다리를 위로 올려 강도를 높여 진행합니다. 약 5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동작을 하면서 불편한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만 국소적으로 문질러 줍니다. 약 5회 정도 반복하면서 가장 불편한 지점에서 멈춘 후 발목을 당겨주고 내려주고 하는 동작들을 약 10회 반복해 줍니다. 반대 다리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두 번째, 뒤쪽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양손을 대고 적당히 앞뒤로 발을 벌려 위치시킵니다. 이때 양발의 위치는 12시 방향을 정확히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가 정확하게 나왔다면 앞쪽 무릎을 구부리며 가슴이 벽 방향과 가까워지도록 기울입니다. 이때 뒤쪽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잘 유지하고 뒤쪽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약 30초 정도 유지해주고 반대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세 번째, 벽 무릎 터치 운동입니다. 벽에 양손을 대고 앞뒤로 다리를 벌린 후 앞발이 벽에서 12cm 정도 떨어지게 위치시킵니다. 앞발의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며 앞쪽 무릎을 벽에 터치합니다. 이때 무릎 방향은 세 번째 발가락을 향하게 움직입니다. 약 10번씩 2세트 각각 반복해줍니다. 네 번째, 푸시업 자세에서 종아리 늘려주기 운동입니다. 먼저 푸시업 자세를 정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쪽 발을 반대편 발 위에 고정해줍니다. 스트레칭 시켜줄 발은 일자로 잘 유지하고 천천히 뒤로 이동합니다. 약 2초 정도 유지하고 종아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각각 10번씩 반복해 줍니다. 5번째, 뒤로 기어가기 운동입니다. 먼저 네발기기 자세에서 무릎을 뗀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척추일자를 잘 유지할 수 있게 골반과 날개뼈의 정렬을 맞춥니다. 자세가 잘 나오면 천천히 뒤로 이동합니다. 척추일자가 잘 유지되는 것을 최대한 유지하고 발 역시 돌아가지 않게 유의합니다. 약 10번씩 2세트 반복해 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좀 더 넓은 시야로 인체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